선조실록 101권 선조 31년 6월 5일 모 첫번째 기사 1598년 명만역 26년 경리도감이 포로 조 예신을 불러서 적정을 물으니 답하였다. 적들은 모두가 도산의 싸움에서 승부는 없었다 하더라도 중국의 기세가 대단하여 견디어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여겨 두려워하는 기색이 있는 듯 하였습니다. 여듣건대 관백이 여러 적주들에게 명령하기를 이를 성공시키지 못하면 너희들은 조선에서 늙어 죽더라도 돌아올 수 없다고 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모두 원망하며 돌아가기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101권 선조 31년 6월 5일 모 두번째 기사 치평 이 비령이 아래기라. 지난번 본부에서 김유가 충청도에서 종사할 적에 가는 곳마다 기생을 끼고 술을 마시는 것을 보통 사람들과 다름없이 하였으며 충주에 이르러서는 기생집에서 잠을 자고 놀았다는 말을 사람마다 들어 알고 있으며 역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가 복수군이라는 명호를 띠고 아비가 죽은 곳을 지나면서도 그 행위가 감히 이와 같았기 때문에 그 죄목을 들어 죄를 내리실 것을 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도 그때 본직에 있으면서 그 의논에 참여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충주에 거주하는 김영명 등의 상서를 보건대 마치 대병이 모두 진실하지 못한 것처럼 그를 역성들어 말하였습니다. 신은 남에게 비방을 받았으니 결코 그대로 본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을 재직시켜 주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01권 선조 31년 6월 5일 무 세번째 기사 치평 경섬이 와서 아뢰기를 김유가 범한 일은 소문이 이와 같이 퍼져 있으므로 그 당시 언관들이 그 소문을 근거로 하여 논계하였던 것입니다. 어찌 한때 이웃생의 말을 사실이라고 여겨 경솔히 언관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지평 이 비령을 출사하게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01권 선조 31년 6월 7일 경신 첫번째 기사 전 찬성사 성혼의 졸기. 일찍이 은사라는 명성이 있었으나 만년에는 공명에 빠졌다. 기충령의 변고에는 이발, 이기, 백유양의 옥사를 구해주지 않았으며 또 최영경의 죽음에도 그대로 보기만 하고 구해주지 않았다. 당시 사람들이 그를 모두 미워하였는데 그것은 간사한 정철과 나쁜 일을 함께 하였기 때문이었다. 애석한 일이다. 선조실록 101권 선조 31년 6월 9일 임술 첫번째 기사 접대 도감이 아뢰기를 당초 외족 요시라가 경리 아문에 왔을 때 경리 도감이 즉시 그가 온 연유를 아뢰어왔습니다. 그리고 양료에 대해서는 형편상 경리의 휘하에 있는 자라고 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황지휘가 또 양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에 거역할 수가 없어서 2일 동안 사두를 지급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허유격에게 나눠 보낸 뒤에 허유격이 도감의 표첩을 보내어 양료의 숫자를 별도로 기록하고는 그 숫자대로 지급해 줄 것을 성화같이 독촉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일 경리 도감이 지급했던 것만큼만 대략 지급해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허유격이 성을 내고 품첩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본 도감은 지난번 별 도감의 양료를 지급할 때 틀림없이 기품하고 지급했을 터인데 미처 살피지 못하고 잘못 주었습니다. 지금 지급하지 않는다면 더욱 허유격의 노여움을 사서 편안치 못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감히 여쭙니다. 하니 종전대로 조금만 지급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01권 선조 31년 6월 10일 개해 첫번째 기사 허유격에게 이름은 허국위다. 계첩을 보냈다. 근심스러운 일이 많아서 오랫동안 안부를 못했소이다. 비는 계속 내리고 관사가 쓸쓸할 것이니 삼가 생각건대 객주의 생활이 즐거움이 없으실 것외에다.
기원하는 한결같은 마음이 가슴속에 떠나지 않던 자에 보내준 품첩을 받으니 위로되는 심정 가누지 못하겠소이다. 삼가 살피건대 머무르고 있는 관세의 온갖 일들이 모두 부족하다니 놀랍고 부끄러운 마음 함께 일고 있소이다. 배방이 몹시 잔파되기는 했지만 역량이 미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성심을 다해 할 줄 압니다. 나의 구구한 생각은 항상 작은 정성이 남아 다 전할 수 없는 것을 하나고 있는데 봉사하는 신하가 이와 같이 노동하고 게으르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외다. 철저히 추궁하고 단단히 타일러 경계토록 하겠소이다. 그러나 요시라에 대한 일만은 분부대로 따를 수 없소이다. 소방이 이 외적과는 참으로 같은 하늘 밑에서 함께 살 수 없는 원수이외다. 앞으로 더욱 약해지고 어려움과 위태로움이 점점 극도에 이르게 될지라도 그들에 대한 깊은 원한과 지극한 통분은 진실로 하루라도 잊을 수 없소이다. 지금 겉으로는 강화를 하기에 왔다고 하나 사실은 우리의 허실을 엿보는 것이니 그 의도를 알기가 어렵지 않소이다. 존명에 억눌려 양자는 제겁하였지만 인력까지 제공하는 것은 결코 격동하는 슬픈 마음을 참기가 어렵소이다. 헤아려 주기 바라오. 선조실록 101권 선조 31년 6월 10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신식이 정원의 뜻을 아뢰기라. 지난번 예조에서 올렸던 기청제에 대한 일은 윤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요즘 거의 수십일 동안 퍼붓듯이 비가 계속 내려 벼 농사만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보리 농사도 수확 시기를 놓쳤으며 바닷길이 막혀 수송로도 모두 끊겼습니다. 이번 기청제는 농사 일에만 관계된 것이니 아니라 굴량을 수송하는 일을 위하여 더욱 시급한 만큼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해주로 하여금 다시 하려 고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01권 선조 31년 6월 10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라. 기청제를 거행하는 일에 대하여 전교하셨습니다. 장맛비의 재앙이 이 지경에 이르러 밤낮으로 계속 퍼붓기만 하고 전혀 날씨가 갤 징조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밀과 보리는 이미 모두 망가져 삼농에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거니와 육지에 물이 들어 도로가 막혔기 때문에 중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에 모두 군량이 떨어졌는데 해운마저 불통이어서 접지할 방법이 없으니 이보다 더 절급한 일은 없습니다. 가을철까지는 아직 시일이 많이 남아있으나 기청제를 거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원에서 아래엔 말씀은 참으로 소견이 있다 하겠습니다. 예문에는 본래 영제의 중문이 있으나 이것은 오로지 농사의 피해만을 위하여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예문관으로 하여금 별도 양식의 제문을 짓게 하되 복일하지 말고 12일 수향하여 제사를 거행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아래대로 하라. 그러나 별도의 양식을 만들 필요는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101권 선조 31년 6월 11일 갑자 첫 번째 기사. 허유격이 회첩을 보냈다. 기방이 잔파되고 난 뒤로 그 정상이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그러나 더구나 많은 병사를 감당하였으니 군량을 지급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어찌 모구가 아닌 이상 이런 점을 생각하지 못하겠습니까? 다만 관인이 변통성이 부족하여 소망한 대로 양료를 지급해 주지 않았고 또 좋은 말로 위로하는 일도 없었으니 어찌 외로운 나그네의 마음을 괴롭지 않겠습니까? 오직 저는 외적을 모조리 소탕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군대를 정돈하여 본국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시냇가의 풀이나 쑥은 모두 우리 고장의 지천인 것인데 어찌 기국 사람들을 번거롭게 하여 나의 몸만을 기르는 소인이 되는 작태를 드러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외사를 제공하는 것은 그 역시 옛 병법에 맞는 일입니다. 병법의 반간이라는 것은 적의 간첩을 이용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5간을 모두 적용한다 해도 적정을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반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간을 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귀국으로 하여금 위해사를 지공해 주게 하려고 하였던 것은 은미한 깊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찌 나무라는 그루를 반드시 받으니 황공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구천이 회계에서 곤욕을 치르고 돌아왔을 때 3년 동안 오나라에서 신첩 노릇을 하면서도 게으리하지 않았던 결과로 드디어 오나라를 멸망시켜 원수를 갚았습니다. 이때 구천의 마음에 어찌 현원과 같은 분한 심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도모하는 것을 위해 작은 분함을 스스로 잊고 마음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병법에 나를 낮추어 상대를 교만하게 만들고 가까이 하려면 상대를 이롭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옛날 서예가 조순을 죽이려다가 그의 행동이 충성스럽고 믿어온 것을 알고는 스스로 나무에 머리를 부딪혀 죽었으며 비수에서 백만대군이 무너진 것은 주서가 진 뒤에서 진군이 피한다 하고 크게 소리친 데에 말미암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능히 조선자와 같이 행동하지 못하고 사안과 같이 기지를 발휘하지 못한 채 좋은 기회를 만났어도 그 기회를 놓친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심지어는 겉으로는 강화하려 한다 하나 실제로는 우리의 허실을 염탐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 요시라가 우리의 허실을 염탐하지 않는다 해도 그들은 우리의 정체를 환히 알고 있습니다. 국왕께서는 조선 사람이 우리의 정체를 도리어 적에게 보고하는 자가 있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의 장수가 용맹치 못하고 군사가 강하지 못하며 하늘의 뜻이 우리를 따르지 않고 지리를 얻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전쟁에 있어 그 사이에 일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옛부터 그렇게 해온 것이니 이 사람에게 한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외노가 묶여 가두어져 있었으니 저는 유청부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유청부가 도착하면 즉시 그를 교부할 뿐 다른 일은 제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국왕께서 이 점을 몹시 걱정하시는 듯 하기에 저도 모르게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조실록 101권 선조 31년 6월 12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왕 안찰의 중군인 오종주, 좌유준, 고능한 세 사람이 시오서로 찾아와 배하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인들께서 우리나라 일 때문에 말리기를 왔는데 지방이 전파돼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였으니 미안하오이다 하니 좌중군이 말하기를 천하의 일이 한 집안의 일입니다. 조정의 명령을 받들고 온 것인데 어찌 살해를 하십니까 하였다. 오중군이 말하기를 부산에 있는 중족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적진에는 서방 사람들이 출입할 수 없어서 그 숫자는 자세히 알 수 없소이다. 그러나 부산뿐만 아니라 남쪽 지방의 바닷가 동서로 8,900리에 해당하는 곳에 모두 흉적이 가득하니 그 숫자는 결코 수만 명을 밑돌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오중군이 말하기를 천병이 외적과 전투한 적이 있었는데 몹시 두려워하셨습니다. 이번에 천병이 많이 나와 있으니 외적을 섬멸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술자리가 끝나자 인사하고 갔다. 선조실록 101권 선조 31년 6월 12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연돈을 병조 참지로 이 비령을 이조 조하량으로 송석경을 사서로 구이 강을 지병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101권 선조 31년 6월 12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연돈을 병조 참의로 이 비령을 이조 조하량으로 송석경을 사서로 구이강을 지병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101권 선조 31년 6월 12일 을축 세 번째 기사. 도독 진인이 계첩을 보냈다. 변변치 못한 제가 이 싸움을 맡아온 지가 지난 겨울부터 여름까지 그동안 7개월이 넘었습니다. 이는 황명이 작은 나라를 사랑하는 인자함을 보이시어 귀국 창생들의 고통을 무율해 주는 일이라고는 하겠으나 정벌에 나서서 한 번도 전공을 세우지 못하였으므로 진실로 마음속으로 부끄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후덕하신 현왕께서는 접반사를 보내주시고 거듭
향연을 베풀어 주셨으니 멀리서 온 사람을 위로하고 황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지극하십니다. 돌이켜보건대 불출한 제가 어찌 이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감히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인삼과 면주, 면지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드리겠습니다. 정중히 감사드립니다. 그 밖에 주사에게 아직 병기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기에 담당 관원을 계칙하였고 해초 1만 근과 소화관 1만 개, 석회 10점을 마련하여 시급한 데 쓰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저 흉악한 외노로 하여금 한 명도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한 척의 전함도 돌아가지 못하게 하여 쟁생의 근심을 영원히 끊어버리고 한 해의 파도를 맑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현왕의 명덕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정성을 다해 아뢰니 현왕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실록 101권 선조 31년 6월 13일 병인 첫 번째 기사 병조가 아르기를 원래 중의 군량이 모두 결핍되었습니다. 서울의 형편으로 말하면 가급의 위사들은 명목상으로는 양료를 지급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굶주리고 있고 게다가 신력의 고통이 겹쳐 계속 흩어졌으므로 지금 남아있는 숫자는 지난날에 비해 겨우 5분의 1 정도일 뿐입니다. 그런데다 역사에 나가는 고통은 날로 가중되어 전일에 배나됩니다. 경리, 암원과 안찰, 암원 등에서 날마다 외방으로 발송하는 공문서와 기타 차견되는 관원, 승종은 비변사, 병조, 호조 등의 유지 및 각처에 시급한 문서를 전달하는 관원, 기타 계속 차견되는 일들로 그의 모습을 갖출 수 없어 앞으로는 사람이 없어서 전송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대군이 남하게 된다면 여러 장관들의 향도관도 틀림없이 뽑아내지 못할 것이니 서울의 형편이 매우 한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외방의 형편으로 말하면 김응서가 모집한 병사 800여 명이나 되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숫자는 100여 명뿐입니다. 고 원백이 거느리고 있는 병사는 700여 명이나 되었는데 전번 그의 장계를 보면 휘하의 병사가 없어 아들과 조카 친척 몇 명을 데리고 원수의 진영에 소속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정기룡이 관장하고 있는 병사도 700~800명이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병사는 100명도 못 됩니다. 그 밖에 성윤문과 권응수가 통솔하고 있는 병사는 현재 남아있는 숫자와 해산된 숫자가 모두 몇 명인지 알 수 없습니다. 대개 김응서, 고원백, 정기룡 등의 군대로 미뤄보면 역시 삭감되어 군대의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남쪽 지방에서 뚜렷이 드러난 거진인데도 몇 달 동안에 이와 같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양료의 결핍으로 인하여 부득이 해산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가을철이 점점 다가오므로 오래지 않아 유제독의 군사가 경성에 들어올 것입니다. 거사할 시기는 분명히 알 수 없으나 틀림없이 머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반일에 있어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임의대로 거행할 수도 없는데 남아는 일까지도 우리 군대가 군사를 정비하고 맞이해서 앞장서 인도해주지 않는다면 이는 안팎으로 우리나라의 군대가 중국군을 협조해 노력한 일이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이 이러한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의 계책으로는 내외의 양국이 고갈되었으니 군신 상하가 모두 힘껏 노력하여 중국군에게 군량을 공급해주는 것 이외에는 우리에게 달리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득이 병사를 해산하겠다는 뜻으로 미리 정문을 작성하여 경리 등 아문에 보내어 중국인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형편이 이처럼 절박하다는 것을 먼저 알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임시하여 일이 절박하게 되더라도 헤아려 용서해주는 뜻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 비변사에서 아랜 내외 지방의 출신들을 미리 단속하지 않았다가 임시하여 조용해야 한다고 한 일은 이미 사목을 만들어 재가를 받았습니다.
시행에 앞서 이 뜻을 각도에 알리어 도내의 모든 출신들을 빠뜨리지 말고 단속해서 정돈하여 명령을 기다리게 하여다가 징발하는 날짜에 맞춰 올 수 있게 할 것을 미리 통요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른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00일권 선조 31년 6월 14일 정묘 첫 번째 기사 헌납김 순명이와 사례기를 군자 부정 안창은 다른 사람이 군량을 모은 공로를 몰래 가로채어 외람되이 승진과 보상을 받고 싶어 하였으니 매우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사설의 품첩을 만들어 접반의 임무를 모면하려 한 데에 대해서는 숨길 수 없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원에서 문초할 때 감히 기망한 그 정상이야말로 매우 가증스럽습니다. 바라건대 개정을 명하시어 바직하시고 사용하지 마소서. 대가는 소문에 따라 논액을 하는 일도 있는 것인데 상께서 진실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그 곡절을 묻고자 하면 정원의 입장으로서는 마땅히 체면을 생각해서 다시 품에 써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참액을 받은 사람을 문초하여 그 진위를 조사하였으니 조정에서 대간을 어떻게 이같이 대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네 폐단을 열게 되어 관계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색성지를 추구하게 하소서. 형조판사 홍여수는 본디 성품이 탐욕스럽고 방자하여 일찍이 방백으로 있을 때 사욕을 채우는 짓만 자행하여 재물을 탐내는 일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포피 등의 물품을 발의로 회득에 실어보내어 생산을 경영하여 이익을 취하는 자본으로 삼았으니 이 소문을 들은 자는 모두가 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책을 받고 물러가 있는 주제에 오히려 거만한 모습으로 병을 핑계대면서 조금 더 끄려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파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안창은 지금 접방간으로 있으니 파직할 수 없다 추구하라. 승기를 농계한 것은 살에 맞지 않는다. 홍여수는 채차하라. 선조실록 100일권 선조 31년 6월 14일 정묘 두 번째 기사 경리 적반사 이덕경이 아래기를 방금 팽준군이 신을 불러 엄밀히 말하기를 정주사가 제본을 올려 노야를 참획하여 수죄하기를 10건은 목벨만 하고 10건은 부끄러울만 하다 하면서 크게 헐뜯었는데 그중 5건은 기국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 첫째는 이 원익이 한산을 지키지 못했고 김응선은 병사를 많이 잃었는데도 양노야가 국왕에게 말해서 다시 벼슬을 하게 했다는 것이었다. 그 둘째는 도산의 전투에서 조선 병사가 1천여 명이 넘게 죽었으니 거사를 경솔이야 이를 거로쳤다는 것이었다. 그 셋째는 몰래 배신을 시켜 국왕에게 제본을 올리게 하여 자기의 공로를 진달하게 했다는 것이었다. 그 넷째는 조선의 창부를 끼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다섯째는 내가 잊어버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밖에 조금도 사리에 맞지 않은 난잡스러운 말들이 지면에 가득히 쓰여져 있었다. 내가 공을 세운 것도 본래 전쟁터엔 나가지 않고서 오로지 문하관을 후하게 대우해서 얻은 수급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양노이아도 이런 말들이 있을까 염려하여 줄여서 기록하였다. 한산을 잃은 것이 이 원익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며 노이아가 국왕으로 하여금 다시 벼슬을 하게 하였다 하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또 조선의 창부를 어찌 풍은 아무니 가까이 할 리가 있겠는가? 이런 등등의 이치에 닿지도 않은 말들이 내부에 전파되고 있는데 조정에서 이 일로 노이아를 다스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설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형 노이아는 관대의 한 사람으로 직접 일을 주관하지 않았는데 도이아는 장병들을 단속하여 매사를 급히 처리하려고 하였다. 그 때문에 은혜는 형 군문에게 돌아가고 원망은 경리에게 돌아갔다. 그래야 노이아는 마음속에 이러한 범민을 참지 못하고 이제 제본을 올려 돌아가게 해줄 것을 청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동사의 불행이요 또한 기국의 불행인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00일권 선조 31년 6월 15일 무진 첫 번째 기사 경리 적반사 이덕경이 아래기를
신이 정주사가 참액했다는 말을 경리에게 하였더니 경리가 웃으며 이것은 한바탕 웃음거리도 못된다. 정응태라는 작자는 본래 가증스러운 자이다. 당초 나올 때 군문이 그를 보내 저지시켰었고 이곳에 온 뒤에도 군문은 또 빨리 귀환시킬 것을 청하였으며 의주에 도착했을 때에도 군문의 곁에 두지 않고 요동으로 보냈다. 그의 마음은 보통 사람과 다른 참으로 별다른 인간이다. 다른 일은 더 말할 필요 없고 나더러 조선의 창부를 은밀히 데리고 있다 하였는데 그럴 리가 있을 수 있겠는가? 오늘날 조정의 의논도 같지 않아서 조 강로는 도리어 저 심유경을 옹호하고 있고 장 강로는 병사를 처벌하여 군량을 보낼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응태의 하관이 모두 심유경의 무리여서 외관에 많은 소문을 지어내고 있으니 가증스러운 일이다 하였습니다. 또 제의장들이 이를 잘 주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공과 죄를 분명히 처리하고자 했으므로 비방이 더욱 많아졌다. 양원과 진우충은 군유를 범하였으므로 죄 주기를 청했고 이 화룡과 노계충은 머뭇거리며 진격하지 않았으므로 벌을 논했고 병사들이 이를 일으키면 군법으로 단속하였는데 내가 어찌 장관을 함부로 죄 주었겠는가. 그런데 잡다한 말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으니 일이 어렵게 되었다 했는데 그의 말투와 안색을 살펴보니 정주사의 참액에 대해 전혀 개의하지 않은 듯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참교하였다. 선조실록 101권 선조 31년 6월 16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였다. 밀양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본사에 정장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개 부사 이영이 화왕 산성의 수성장으로 있을 때 청정이 많은 군대가 여러 나라를 포위하고 있었는데 장수가 동요하지 않고 백성들이 놀라지 않았기 때문에 외적들이 스스로 철수했다. 재성 중에서 훌륭한 장수를 얻은 곳은 하왕 산성이 최고였다. 지난해 9월 산성이 함락될 때 부산에 있던 외적들이 많은 군대를 동원하여 공격해 왔는데 부사가 직접 돌격하여 적을 막아냈으며 그 뒤에 약간 공격도 하고 복병을 설치하기도 했는데 하면 후 미를 공격하기도 하여 적의 수급을 참액한 숫자를 이루 열거할 수 없다 하였고 또 역전해서 적의 수급을 뺀 공로가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무율하고 편안히 살게 한 공로도 대단하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심상한 일로 접어두고 있다 하였습니다. 저들의 호소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겠으나 이영이 끝까지 분투한 사실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공을 상고해보면 그 관내에서 외적 57명을 빼고 200명을 유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논상하지 않았으니 군공청으로 하여금 속히 거행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유공자를 권면하고 한편으로는 먼 지방 백성들을 위로하게 하소서. 선조실록 101권 선조 31년 6월 17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산부가 아래기를 2조 참판 강씨는 지 너사의 전의사로 안주로 내려갔다가 선전으로 가서 부모를 뵙는다는 핑계로 몇 달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아직 복명을 하지 않고 있으니 이것도 이미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강홍립을 위하여 경영과 풍악을 성대히 베풀었습니다. 그때 마침 중국 장수가 뜻밖의 그 고을에 들렀다가 이를 보고 진노하여 크게 꾸짖었는데 강씨는 일이 생길 것을 두려워하여 감히 창부를 단장시켜 중국 장수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노여움을 풀어주었습니다. 그가 몹시 방자한 짓을 하여 국가에 수치를 끼친 죄가 크니 파직시키소서 하니 추구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01권 선조 31년 6월 17일 경우 두 번째 기사 허성이 경리도감이 말로 아래기를 한강의 별령에서 대신이 연회를 베풀고 여러 대인들을 초청할 것으로 전교하였습니다. 지금 중국 조정의 각 아문 관원들이 외국에 와서 쓸쓸히 나날을 보내고 있으니 연회를 베풀고
초청하여 그들의 회포를 위로해 주는 것이 정리로나 예의상 온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격리는 사체가 존귀한 사람이니 연회에 초청하는 것이 어려운 형편이고 안찰 암흥 같은 경우는 초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찰을 초청하고 나면 제의장들을 또 뒤이어 초청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인력이 갖춰지지 못하고 기구가 모두 당진되었으니 어찌 모양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연회를 베푸기 시작하면 이후에 반드시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어이 그만둘 수 없으시다면 상께서 하정 물건을 간사로부 직접 보내어 주도록 명하시고 인하여 상께서 위로하는 뜻을 전하시는 것도 해롭지 않을 듯합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격리를 초청하는 것이 무슨 해로움이 있겠는가? 후일의 일도 지나치게 염려할 것은 없다. 격리 대인과 포종, 안차를 연회를 베풀고 초청하라. 대신들은 그곳에 가더라도 연석에는 동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니 나의 말로 치사만 하고 연회를 베풀어 위로해 주는 것이 온당할 듯하다. 다시 비변사와 함께 의논해서 아뢰라 하였다. 선조실록 101권 선조 31년 6월 17일 경호 세 번째 기사 허승이 격리도검의 말로 아뢰기를 여러 대인들의 연회를 베풀고 초청하는 일에 대해 다시 비변사와 함께 의논하니 모두를 현재로서는 물력이 탕진되고 남은 것이 없어 연회를 베푼다고 하더라도 틀림없이 모양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보잘것없는 자리를 차려놓고 초청을 하는 것도 미안한 일이지만 또 초청했는데 허락하지 않는다면 사체 역시 곤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번 연회를 베풀기 시작하면 어느 때는 연회를 베풀고 어느 때는 베풀지 않는가 또한 타당하지 않을 듯하니 뒷나라의 일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대신들의 의견도 모두 시행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아랜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